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제법 따뜻해졌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르신들의 귀한 시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 아주 반가운 소식, 힘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은퇴하시고 나서 아직 일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많으시죠? 네. 생활비에 좀 보태볼까? 아니면 집에만 있자니 어째 몸도 좀 처지고 마음도 그렇고 해서 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근데 막상 알아보면 아유,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하고 아유, 그렇죠. 그런 경우 아직도 있죠. 어렵게 또 일 구해도 생각보다 몸은 힘들고 보수는 좀 적고 그래서 속상했던 경험 혹시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르신들께서 정말 귀 기울이실 만한 새로운 일자리 정책, 요것에 대해서 저희가 모아본 여러 정보들 있잖아요. 정부 발표 자료도 보고 관련 뉴스들도 좀 보고 요걸 깊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분석했죠. 그래서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부터요. 어르신들 위한 일자리 정책이 아주 크게 달라진대요. 네, 맞아요.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한 4시간? 그 정도 일하고도 월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용돈벌이 그런 수준의 활동이 아니고요. 어르신들의 경력 또 경험 이런 걸 존중하고 보다 좀 안정적인 소득 또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큰 그림이군요. 네, 기존의 일자리하고는 여러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새로운 정책이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점이 좋아지는 건지,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 이거부터 딱 짚고 가죠.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120만 원, 그거 진짜야? 혹시 나 연금 받고 있는데 그럼 안 내는 거 아니야? 이거죠. 아, 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 저희가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왜 이런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잠깐 짚어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통계를 보니까요.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 무려 76%, 그러니까 4분 중에 3분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신대요. 와, 정말 많으시네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좀 벽이 높아요. 아유, 나이가 많으셔서 이 말 듣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는 거죠. 네, 안타깝지만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도 클 거고요. 실제로 60세 이상 어르신의 65%가 노후 생활비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신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는 빠듯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이게 또 일이라는 게 꼭 돈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다른 중요한 이유들이 많죠. 규칙적으로 어딘가 나가서 일하고 사람들 만나고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맞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일하는 어르신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증은 한 40% 낮고요. 40%나요? 와. 네. 치매 발병률은 30%나 낮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그리고 외로움 덜고 또 사회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소속감 같은 거. 네네. 기존에 그 공익 활동형 일자리 해줬던 분들 많으실 텐데 그건 활동비가 월 29만 원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야외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좀 힘드신 점도 있으셨을 거예요. 네. 날씨 영향 많이 받으셨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큰 변화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를 보니까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를 양적으로도 늘리고 또 질적으로도 크게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이더라고요. 네, 목표가 2030년까지는 일자리를 130만 개까지 늘리는 겁니다. 130만 개요? 와. 네, 그래서 전체 노인 인구의 한 10% 정도가 일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이게 목표입니다. 10%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시겠네요. 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시니어, 직무연계, 취업 교육 사업 이런 이름의 새로운 제도가 있는 겁니다. 아, 시니어 직무연계 취업 교육 사업. 이름이 조금 길긴 한데. 네, 좀 길죠. 이게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 사업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면서 어르신들의 그 경험과 능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조금 더 전문화된 일자리, 이걸 만들고 연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전문화된 일자리. 좋네요. 자, 그럼 가장 눈에 확 띄는 변화,
급여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기존 공익활동이 월 29만 원이었는데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하면 하루 4시간 일했을 때 월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와, 이거 정말 큰 차이 아닙니까? 네, 단순 계산만 해봐도 거의 4배 이상 오르는 셈입니다. 4배요? 와, 네, 이 120만 원 안에는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 그러니까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거죠. 아, 주휴수당. 네네. 네, 그리고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시니어 고용 촉진수당,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이것저것 합쳐서 12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자료를 좀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69세 김순저 어르신. 네. 이분이 이전에는 공익활동으로 월 29만 원 받으셨는데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도서관 보조로 하루 4시간 딱 일하시면서 월 120만 원을 받게 되셨대요. 와, 같은 시간이라고 수입이 확 늘었네요. 네. 그래서 병원비 걱정도 덜고 이제 손주들 용돈까지 줄 수 있게 됐다면서 엄청 기뻐하셨다고 해요. 아유, 그러셨겠네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또 비슷한 사례로 68세 박선종 어르신 이야기도 있었어요. 아, 네. 원래 아파트 경비일로 월 80만 원 정도 버셨는데 좀 몸이 힘드셨다고 해요. 근데 이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교육을 딱 받으시고 교육도 받고요. 네, 도서관 보조로 일하게 되셨는데 하루 4시간 근무하시고 월 120만 원 이상을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와, 삶의 질이 정말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급여만 좋아지는 게 아니하면서요. 일하는 환경도 훨씬 나아진다고요. 추운 겨울에 야외에서 고생하시는 대신에요. 시원하고 따뜻한 실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아, 실내 근무 너무 좋죠. 예를 들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뭐 카페나 도서관 아니면 사무실 같은 곳들이죠. 쾌적하잖아요. 그렇죠. 어우, 그늘에서 일하는 게 어디예요? 근무 시간도 어르신들 체력 부담을 많이 고려해서 정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 이걸 원칙으로 하는데요. 하루 4시간, 주 5일. 네, 정부에서 분석해보니 이 정도 시간이 어르신들이 피로를 좀 덜 느끼시면서 꾸준히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오전 반, 오후 반 이렇게 근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 선택도 가능해요? 네, 그래서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 그거 좋네요. 오전에 일하고 오후엔 좀 쉬거나 다른 활동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72세 박영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오전에만 깍 일하시고 오후에는 친구분들하고 운동도 하시고 뭐 취미 활동도 하시고 훨씬 활기차게 지내신다고 해요. 아, 보기 좋네요. 일하기 전에는 그냥 집에만 있어서 좀 무기력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출근 준비하는 것부터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자,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핵심 질문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뭘까요? 나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일자리 참여 못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이요. 이거 정확히 좀 짚어주시죠. 이거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연금 받고 계셔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 정말요? 다행이다. 네, 다만 조건이 좀 있어요. 이 일자리에서 받는 월급,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너무 많아지면 연금이 일부 깎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소득이 많으면 좀 조정되죠. 네, 그런데 대략 월 100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금 감액 없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 기준이군요. 네, 대략적으로요. 근데 이 기준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 꼭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럼 잠깐만요. 아까 하루 4시간 일하면 12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최대 그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연금이 깎이지 않게 하려면 근무 시간을 하루 3시간 정도로 줄여서 월급 총액을 100만 원 밑으로 맞추는 거. 이것도 가능한가요? 오, 정확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근무 시간을 좀 조절해서 연금이랑 급여 둘 다 만족스럽게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 예를 들어 66세 이정환 어르신 같은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시면서 하루 3시간씩 주 3일 정도 이렇게 일하시고
월 9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을 얻고 계신다고 해요. 와, 그럼 연금은 그대로 다 받고 일해서 90만 원 또 생기고. 그렇죠. 생활이 훨씬 넉넉해지셨다고 합니다. 아유, 좋네요. 근데 혹시 그 기존에 하던 공익활동형 일자리 있잖아요. 월 29만 원 받는 거. 그건 소득으로 잡히나요? 아, 좋은 질문이신데요. 공익활동형 일자리에서 받는 그 월 29만 원은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연금 수령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건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되고요. 아하. 이 새로운 직무 연계 사업에서 받는 급여가 이제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네, 왜요? 나중에 교육 과정에 노무 교육 시간이 따로 포함되어 있어요. 아, 교육 과정이요? 네. 전문가가 직접 오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면 연금이랑 급여를 손해 없이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와, 그런 교육까지 다 해주는군요. 세심하네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야, 월급 괜찮죠? 근무 환경 좋고 연금 문제까지 해결된다니.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전처럼 뭐 단순히 주변 청소하고 교통 정리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럼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 어르신들의 그 경험, 또 적성, 그리고 뭘 좋아하시는지 선호도를 반영해서 훨씬 다양한 일자리들이 마련됩니다. 오, 다양하게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 카페에서 커피 내리는 거 돕는 바리스타 보조. 어머, 바리스타 보조요? 네.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거나 대출 반납 돕는 사서 보조. 또 뭐 식물 공장 같은 곳에서 식물 가꾸는 일 같은 것도 있고요. 와, 흥미로운데요? 좀 더 활동적인 일을 원하시면 비슷한 연배의 다른 어르신들 말벗 떼어드리고 상담해주는 동년배 상담가. 아, 동년배 상담가. 이것도 의미 있겠네요. 네. 아니면 우리 동네 문화 유적지나 관광지에서 해설사로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또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나 전화 응대 같은 간단한 사무 업무 돕는 일자리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이야, 정말 다양하네요. 그리고 더 있어요. 최근에 정부에서 2026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볼 새로운 아이템들을 공모했거든요. 네네.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선정됐어요. 예를 들어 국가보훈처에서는 전국의 현충시설 있잖아요. 거길 돌보고 관리하는 시니어 레인저스. 시니어 레인저스요? 멋있는데요? 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여행, 이걸 안내하는 ESG 여행 도슨트, 이런 걸 제안해서 뽑혔습니다. ESG 여행 도슨트. 뭔가 전문적인 느낌인데요. 네. 그 외에도 뭐 공항에서 불법 드론 감시하는 역할, 네, 드론 감시요. 와. 네. 또 거동 불편하신 분들 이동 돕는 실버 드라이버, 자살 예방 위해서 오래된 건물의 위험 요소 점검하는 안전점검단,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선택의 폭이 확 넓어졌네요. 예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아무래도 뭘 좀 배워야 할 텐데요. 교육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아,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걱정 마십시오. 이 새로운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은요, 전부 무료로 제공됩니다. 전부 무료요? 와. 네. 직종에 따라서 짧게는 8시간, 그냥 하루죠. 길게는 한 20시간, 2에서 3일 정도. 이 정도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교육비는 당연히 무료고요. 교재비, 심지어 교육받는 동안 드시는 간식하고 점심 식사까지 모두 지원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밥까지 준다고요? 네.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이건 뭐 배우러 가는 건지 대접받으러 가는 건지. 하하.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겠죠. 교육 내용도 아주 알차다고 들었어요. 단순히 뭐 일하는 기술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기본적인 뭐 이력서 어떻게 쓰는지, 면접은 어떻게 보는지, 이런 취업 준비 교육은 물론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관련 내용이나 근로자의 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알려주는 노문 교육도 포함됩니다. 아, 노무교육 중요하죠. 내 권리는 내가 알아야 하니까. 그럼요. 그리고 당연히 선택하신 직무, 예를 들어 커피 만드는 법이나 도서관 시스템 사용법 같은 실무 교육도 실습 위주로 진행됩니다. 실습 위주면 더 좋죠. 직접 해봐야 하니까. 네. 그리고 교육을 다 마치시면 수료증을 주는데요. 이게 실제 취업할 때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답니다. 아, 수료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인정받겠는데요? 그렇죠.
교육 자체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거 배우는 것에 대한 부담은 크게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 절차는요? 이것도 막 복잡하고 서류 많이 내야 하고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그것도 걱정 덜으셔도 됩니다. 예전에 서류 준비 때문에 막 골치 아프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이제 그럴 필요가 거의 없어요. 네, 정말요? 네, 신청 서류가 기존보다 무려 70%나 줄었다고 합니다. 70%나요? 와, 엄청 간편해졌네요. 네, 기본적으로 신분증하고 나중에 급여 받으실 본인명의 통장 사본 딱 이 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이요? 그게 다예요? 네, 기본적으로는요. 어떤 74세 이화정 어르신은 주민센터 가셔서 신분증 내고 통장 보여주고 신청서 쓰는데 10분도 안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간편하네요.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 새로운 일자리 대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당장 내일부터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신청은 2025년 12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겨울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 아, 내년 12월이요. 아직 시간은 좀 남았네요. 네, 시간은 좀 남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조건 좋은 일자리는 경쟁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문나면 막 몰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미리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정보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신청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나요? 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인데요. 이게 아마 어르신들께는 가장 확실하고 편하실 수 있어요. 직접 가는 거요? 어디로 가면 되죠? 사시는 곳 가까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아니면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네네, 행정복지센터. 네, 거기에 가셔서 상담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각 지역 지사에서도 가능하고요. 아, 복지관, 시니어클럽, 주민센터, 노인인력개발원 지사.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혹시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좀 익숙하시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요? 네, 복지로라고 들어보셨죠?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co.kr 아니면 워크넷 워크.go.kr 아니면 노인 일자리 여기 시니어로.or.kr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런 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께 좀 도와달라고 하셔도 좋고요.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전화로 문의하고 안내받으시는 겁니다. 전화 상담도 되는군요.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하는 대표 전화는 1544-3388이고요. 1544-3388. 네.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표 번호는 1977-1923입니다. 1577-1923. 네. 보건복지 관련해서 일반적인 상담은 국번 없이 129번이고요. 이 번호들로 전화하셔서 내가 사는 동네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전화번호도 잘 적어둬야겠네요. 1544-3388, 1577-1923, 129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새로 만드는 좋은 일자리도 있는데 요즘은 그냥 일반 회사, 민간 기업에서도 어르신들을 많이 뽑는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 일손이 부족한 분야도 많고요. 또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여러 가지 지원금, 예를 들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같은 걸 주거든요. 아, 기업에도 혜택이 있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편의점이나 카페, 마트 같은 곳에서도 경험 많고 성실하신 시니어 직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오, 그럼 그런 민간 기업 일자리는 어디서 알아보나요? 그런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워크넷 홈페이지나 아니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워크넷이랑 고용센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부 지원 일자리들도 여전히 계속 운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 29만 원 받는 공익활동용 외에도요. 아, 다른 유형들도 있죠. 네. 아이돌봄이나 다른 노인분들 안전 확인 같은 걸 돕는 사회 서비스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월 한 60에서 70만 원 수준이고요. 사회 서비스형. 또 어르신들이 직접 목카페나 세차장 같은 걸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시장형 사업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시장형 사업단. 직접 운영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민간 기업 취업을 아예 연결해주는 취업 알선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이 다양하니까요. 본인의 건강 상태나 또 어느 정도 근무 시간을 원하시는지,
급여는 어느 정도면 좋겠는지 이런 걸 잘 고려하셔서 가장 적합한 걸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선택지가 정말 많네요. 잘 알아봐야겠어요. 그리고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제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시니어 인턴십이요? 그건 뭔가요? 네. 기업에서 한 3개월 정도 인턴으로 먼저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괜찮다, 잘 맞는다 싶으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아, 인턴으로 먼저 경험해보고 결정하는 거군요. 그것도 좋네요. 네. 이것도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비교적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갖고 사회활동을 한다는 게 이게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정말 그렇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몸을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에도 좋고요. 네, 아까 우울증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료들하고 어울리면서 외로움도 덜 수 있고요. 저희가 본 자료에 나왔던 68세 김영순 어르신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노노케어라고 다른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요. 아, 그 말씀 정말 뭉클하네요.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런 자존감을 되찾고 또 자녀들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중요하죠. 70세 이순자 어르신도 시니어 카페에서 일하시면서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그 자체가 참 좋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소속감, 자존감, 경제적 자립 이게 다 연결되는 거네요. 자, 오늘 꽤 긴 시간 동안 2026년부터 달라지는 어르신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가장 중요한 내용, 2026년부터 시니어 직무연계 취업교육 사업을 통해서 하루 4시간 근무하시면 월 최대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월 120만 원 기억해야죠. 그리고 실내 근무 위주의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직종도 아주 다양해진다는 거. 필요한 교육은 전부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점,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받고 계시더라도 월 소득을 대략 100만 원 이하로 조절하시면 연금 깎이는 거 없이 급여를 함께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네, 연금 수급자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신청 절차도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해졌다는 것도 희소식이었습니다. 네, 신청 시작은 언제라고요? 2025년 12월, 내년 겨울부터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관심을 가지시고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표번호 1577-1923 같은 곳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는 미리 알아두는 게 유리하니까요. 그럼요. 미리 준비해야죠. 어르신 여러분,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60대, 70대, 이 나이는 무언가를 마치기엔 너무 이른 나이입니다.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이 넘치는 나이시고요. 집에만 계시기보다는 사회에 참여하시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어르신들의 새로운 도전에 작은 희망, 또 용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오랜 경험과 깊은 지혜는 우리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 친구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좋은 소식 꼭 좀 나눠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지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어르신들께 힘이 되고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요. 저희 채널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2026년 어르신께서는 어떤 새로운 직함, 또 어떤 새로운 명함을 갖고 싶으신가요? 잠시 눈을 감고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오늘 하루 작은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은 질문이네요. 새로운 명함이라. 좋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매일매일 행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